안녕하세요. 오늘은 도쿄에서 커피 매니아에게 기대를 한눈에 받고 있는 넥스펙트 커피에 대해 조금은 자세히 알아봅니다. 아무래도 저는 도쿄에서 많은 공간들, 특히 도시 재개발을 보다 보면 많이 걸을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다 보니 도쿄에 가도 저는 맛집이나 카페를 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공간들을 보느라 제가 까먹기도 하고요. 하지만 아주 운이 좋게도 숙소 근처에 맛집, 슈퍼, 카페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늘 가던 호스텔은 코덴마초에 있습니다. 니혼바시 동쪽입니다. 이 호스텔 근처에 오케이마켓, 프레스코, 이온, 로손, 세븐일레븐, 마루만 슈퍼가 있습니다. 게다가 도쿄 최고의 도라야키점 중 하나인 세이주켄도 있죠. 아마도 아시는 분은 어딘지 아실 겁니다. 이 지역에 아직 1년도 되지 않은 카페가 한 곳 있습니다. 넥스펙트 카페라는 곳인데요. 다른 곳과 다르게 이곳은 오픈부터 주목을 받았는데요. 이곳을 만든 이가 푸글렌 도쿄를 만든 코지마 켄지였기 때문이죠. 그가 푸글렌을 떠나 자기만의 철학은 담은 카페, 그곳이 넥스펙트죠. 바쿠로초, 코덴마초. 이 지역은 섬유 도매업이 발달했던 곳인데 최근 예술가들과 크리에이터들이 모여드는 공간으로 서서히 알려지고 있죠. 무엇보다 코덴마초 지역은 일본 특유의 차분하고 고요한 분위기를 간직하고 있죠. 예전에 한번 소개한 미나페르호네 넬레바도 이 지역에 있고요. 니혼바시 동쪽에 있다고 볼 수 있어서 니혼바시의 분위기도 느낄 수 있죠. 또한 스미다강 러닝 코스와도 가깝습니다. 넥스펙트 커피도 스미다강에서 러닝 클럽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카페 분위기는 푸글렌과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 좀 다릅니다. 아니면 푸글렌 도쿄를 만든 사람이니까 그렇게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푸글렌이 햇빛과 갈색으로 일본과 노르웨이의 감성을 표현했다면 이곳은 회색과 아이보리 느낌의 흰색으로 여백을 표현했습니다. 푸글렌에는 일본과 노르웨이가 둘 다 있다면 이곳에는 오히려 코덴마초 특유의 차분함, 한국과 사뭇 다른 일본 특유의 고요함이 잘 묻어나오는 곳입니다. 아무래도 니혼바시 쪽이라서 더더욱 그렇죠. 게다가 햇빛이 아주 세게 들어오는 편이다 보니 아른거리는 그림자가 만드는 일본 특유의 미학도 강합니다. 저는 뭐랄까 북유럽 특유의 여유로운 감성, 푸글렌에서 벗어났다는 자유로움이 느껴지더군요. 푸글렌을 가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람이 너무 많죠. 상우바 시점을 제외하고요. 이러한 공간적 특징은 이곳을 만든 코지마 켄지의 여정을 들여다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의 커피와의 만남은 의외로 평범한 일상에서 시작되었어요. 초등학생 시절 어머니가 아침마다 끓여주던 인스턴트 커피가 첫 계기였다고 하죠. 나중에는 오히려 그가 어머니를 대신해 커피를 만들며 칭찬받는 기쁨을 통해 커피 만들기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원래 손으로 무언가를 만드는 것을 사랑했던 그는 유리공예와 도예에 빠져있던 시기도 있었습니다. 이 같은 그의 감각은 넥스펙트의 화분과 간결한 디자인에도 고스란히 담겨있죠. 그가 커피로 향하게 된 것은 어쩌면 우연이었을지 모릅니다. 어느 날 자신이 직접 만든 도자기 컵에 무엇을 넣어 마실까를 고민하던 중 커피를 좋아하는 친구가 내려준 한 잔이 커피 세계로 가는 문을 열어주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꾼 결정적 순간은 따로 있었습니다. 커피 공부를 위해 머물렀던 오슬로에서 돌아오는 길, 팀인들보에서 구입한 파나마 게이샤 한 잔을 도쿄에서 직접 내려 마신 순간이었었죠. 깊은 과일 주스 같은 그 맛은 그로 하여금 커피를 사랑하게 된 계기가 되었으며 지금도 원두를 선택하고 로스팅할 때 그때의 감동이 영향을 주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개인 경험을 바탕으로 코지마 켄지의 여정은 2012년 푸글렌이 토미가야의 문을 열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노르웨이 오슬로에 이어 두 번째 매장이자 첫 해외 매장이었던 이곳에서 그는 특별한 도전에 직면했는데요. 팀인블로, 카파, 슈프림 로스터스 등 노르웨이 로스터들의 원두를 멀리서 공수해 사용해야 했습니다. 원두가 떨어져도 즉시 보충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다양한 로스터의 커피를 완벽하게 다루는 것은 끊임없는 학습과 연습의 연속이었습니다. 그게 있어서 전환점은 2014년 8월 푸글렌 커피 로스터리가 시부야에 오픈한 일이었는데요. 노르웨이의 오슬로에도 없던 자체, 로스터리가 도쿄에서 먼저 시작된 것이었죠. 코지마가 직접 로스팅을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참고로 노르웨이는 2018년에 로스터리가 생겼습니다. 이는 지점 확장을 넘어 브랜드의 독립적 발전을 의미했죠. 12년간 대표직을 맡으며 그는 로스팅 시설을 포함해 총 6개 매장을 일본에 개업했고 노르딕 스타일 커피를 일본 전역에 퍼뜨리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 시기의 경험은 단순히 매장을 운영하는 것을 넘어서 도쿄의 또 하나의 커피 문화를 정착시키는 계기가 되었어요. 그리고 12년간의 축적된 경험과 철학을 바탕으로 2024년 7월 29일 도쿄 주오구 니혼바시 코덴마초의 넥스펙트 카페를 엽니다. 위치는 신니혼바시, 미츠코시메, 간다 등에서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운영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이며 정기 휴무일은 없습니다. 임시 휴업은 SNS를 통해 공지하며 현금 사용이 불가하고 신용카드나 전자결제만 가능합니다. 이곳은 코지마가 수년간 추구해온 클린함, 본질, 집중이라는 세 가지 핵심 가치를 구현한 공간인데요. 이러한 철학적 토대는 그가 커피를 단순한 기호품이 아닌 삶의 깊이와 사색을 담아내는 매개체
자체로 바라보고자 하는 마음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에 맞게 공간도 군더더기 없이 아주 정갈하죠. 브루투스 매거진에도 소개될 정도로 오픈부터 주목을 많이 받았습니다. 넥스펙트라는 이름 자체가 코지마의 철학을 함축하고 있어요. 넥스트와 엑스펙트를 결합한 이 단어는 커피를 만드는 일을 통해 더 좋은 미래를 만들어가고 싶다는 마음을 담았다고 합니다. 이는 단순한 네이밍을 넘어 그가 추구하는 커피 비즈니스의 방향성을 명확히 제시하는 것이기도 했죠. 특히 코지마의 집중 철학은 매장의 운영 방식에서 가장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첫 번째 시도로서 주문 방법을 간소화한 키오스크 주문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고객들은 터치 패널로 주문하고 번호표를 받는 방식으로 바리스타는 주문 접수, 결제, 고객 응대 등의 부수적 업무에서 벗어날 수 있죠. 오직 커피 추출이라는 본질적 작업에만 온전히 몰입하기 위함인데요. 사실 카페에 가면 바리스타 혼자서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키오스크 덕분에 이야기를 더 나눌 수도 있고요. 저 같은 경우 눈이 좋지 않아서 메뉴판을 보는데 시간이 좀 걸리는데요. 오히려 전 키오스크가 더 편하더군요. 하지만 코지마는 키오스크를 통한 주문 과정이 자칫 차갑고 기계적인 느낌을 줄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그는 독창적인 해결책을 만들었는데요. 고객들이 코지마 자신이 직접 커피를 추출하는 전 과정을 가까이에서 지켜볼 수 있도록 공간을 설계했죠. 이를 통해 바리스타가 소중한 고객을 위한 한 잔에 더욱 마음을 담아 정성스럽게 커피를 만드는 모습을 직접 볼 수 있습니다. 너무 느리지도 빠르지도 않은 그의 모습 자체가 카페의 분위기를 만들어요. 제가 방문한 날에서는 코지마 씨는 없었고 푸글렌 아사쿠사에서 바리스타 하신 다른 직원분이 계셨습니다. 코지마의 원칙은 무엇보다 원두 선택에서 가장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현재 자체 로스팅 시설을 갖추지 않은 상황에서도 그는 푸글렌, 교토의 위켄더스, 그리고 특별히 노르웨이의 티맨들보의 원두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카페 안에도 푸글렌의 원두 패키지가 놓여져 있죠. 카페에 놓여진 원두는 티민들보인데요. 또한 이들 로스터리들은 공통적으로 워시드 방식의 정제 과정을 통해 탄생한 원두들을 다룬다는 점인데요. 원두 본연의 깔끔하고 선명한 맛, 밝은 산미, 섬세한 향을 강조하는 커피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날 제가 주문한 커피는 오늘의 커피였는데요. 푸글렌 원두였습니다. 원래는 저도 얼죽아인데요. 이날은 이상하게 뜨거운 걸 마시고 싶더라고요. 뜨거울 때는 산미가 강했는데 식을수록 산미보다 단맛이 더 진해지는 게 정말 좋았습니다. 여기에 따스한 햇빛도 아주 좋았죠. 티민들보는 2004년 세계 바리스타 챔피언이며 2005년에는 세계 컵 테이스터즈 챔피언십에서도 우승한 전설적 인물입니다. 코지마에게 티민들보는 단순한 원두 공급 업체가 아닙니다. 그의 인생을 바꾼 파나마 게이샤가 바로 티민들보에서 구입한 것이었죠. 지금도 원두를 선택하고 로스팅할 때 그때의 맛이 영향을 주고 있다고 합니다. 노르딕 스타일 커피는 커피 원두가 본래 가지고 있는 과실미와 단맛을 최대한 끌어내어 그 개성을 충분히 즐길 수 있는 라이트 로스트 커피입니다. 2000년 초 북유럽에서 시작되어 이후 세계로 퍼진 이 방식은 노르딕 로스트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이 노르딕 스타일은 코지마가 추구하는 클린함의 가치에 부합하죠. 어떻게 보면 커피가 좀 밍밍할 수도 있을 거예요. 또한 넥스펙트에서도 자가 로스팅을 시작할 계획이 진행 중이라고 해서 향후 더욱 완성도 높은 커피 경험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또한 러닝을 즐기시는 분들이라면 스미다 강러닝 이후 이곳을 방문하는 걸 추천합니다. 도쿄에는 넥스펙트 커피 말고도 좋은 카페들이 정말 많은데요. 도쿄는 트렌드를 따르기보다는 확고한 자아 정체성과 뚜렷한 방향성을 바탕으로 한 독창적 스타일 추구, 이것이 바로 현재 도쿄 커피 문화가 나아가고 있는 방향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넥스펙트의 깔끔한 커피 맛은 커피 원두 본연의 과일 향과 신맛, 단맛을 이끌어내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도쿄 스페셜티 커피 시장에서 폭넓은 지지를 받고 있는 트렌드와 일치한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넥스펙트 커피는 원두 본연의 섬세한 풍미와 우아한 산미, 그리고 뒷맛의 깔끔함을 중시하는 커피 애호가들에게 만족감을 선사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려요. 저는 다른 영상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